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 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 응원, 무한 지지,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 마을의 심리 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준비와 이직 준비를 함께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 개의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평소에 한 가지 일에도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생각이나 판단이 단순하고 명쾌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디에 예식장을 하고 또 예산을 얼마 쓰고 이런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미 결혼식 다 한 친구들에게 이런 조언을 구해보면 진짜 명쾌할 수가 없어요. 야, 응애야, 너가 3천만 원 있어? 그럼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돼. 응애야, 너 어차피 다 신경 못 써. 그냥 해. 응애야, 너 입맛에 맞는 직장 못 찾는다. 그냥 연봉 지금보다 100만 원이라도 올려주는 곳에 그냥 가. 죽으면서 싫다며. 사실 친구들 말이 맞는 것도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도 그렇고 이직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결혼 준비도 여러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써도 그걸로 드레스를 쓸까? 아니면 또 가구에 쓸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분명 제일 나은 방향이 있을 건데 그게 뭔가 아직 못 찾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회사도 지금보다 연봉 더 올려주더라도 집이랑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연봉 낮은 데 가기는 또 썽이 안 차는데? 이런 생각들이 모든 문제가 100개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너는 고민하다가 에너지 다 뺏기고 산다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도 이런 고민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도 단순 명쾌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생각이 많은 우리 응애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일 같진 않네요. 고민이 많으실 주제 같기도 해요. 결혼 준비나 이직 준비는 큰 문제이기도 하니까. 대소사죠. 그쵸. 그 모든 문제에서 100개 이상 그런 고민한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들이 다 100개 이상 고민할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네. 이직, 결혼 얼마나 가볍게 중요할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또. 또 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참 듣다 보니까 응애님이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뭘 좋아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하는데 저도 이 주제들은 참 결혼이나 이직은 나에 대한 많은 탐색이 필요하고 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주제 같기는 해서 저 같아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응원단 분들은 평소에 좀 응애님이랑 비슷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그 친구들처럼 야 그냥 해 3천만 원 맞춰서 해 이런 스타일이신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댕신님 좀 어떠세요?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건 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질 때 좀 끊으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생각을 많이 해서 풀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카페라떼를 먹고 싶은데 조금 칼로리가 걱정돼. 그러면 뭐 먹지? 하다가 그냥 오늘 아메리카노 간다. 이런 생각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이라는 게 나중에 결정이 날 건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도. 더 많죠. 네, 저는 그래서 물어봐요. 스스로한테. 댕실아, 너 지금 이거 생각해서 풀려? 라고 물어보고 지금 생각해도 안 풀려. 이런 답이 나오면 에라이 그럼 넘기자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끝. 그냥 주무시나요? 그냥 이제 이건 생각해도 안 풀린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고민 걱정거리로는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고민이라는 프레이밍 자체를 없애시는구나. 네, 이거 어차피 지금 해결 못한다.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떠올리자 하고 이제 약간 휘리릭 하고 버리는 거죠. 약간. 네. 댕근님이나 댕강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되게 생각 많고 고민이 많은 편이라서 사실 응애님한테 공감이 안 가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길래
그게 더 싫더라고요. 그 불안한 감각이.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에 대해서 명확한 문장을 좀 몇 가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전이면은 항상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제가 나는 좀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문장화하기 전에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뭘 준비를 할 때. 근데 좀 심플하게 제 삶들을 반추해 봤을 때 나는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불안을 좀 즐기겠네. 좀 이런 정리를 하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저도 댕실님이랑 댕강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똑같네? 라는 생각을 좀 한 그런가요? 것 같아요. 저 댕근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본투비는 좀 고민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그 응애님처럼 좀 신중한 면도 솔직히 있고 여러 개의 시나리오 짜는 거 그냥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의 문제를 막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이렇게 그런 본투비 성향은 맞는데 저도 두 분처럼 좀 의도적으로 이걸 벗어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떤 노력이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 선호나 제 취향이나 제 기준이 되게 점차 명확해지면서 좀 의도적으로 단순 명쾌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배움이랑 성장 덕후입니다. 저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보여요. 네. 배움, 성장, 뭐 개선, 발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덕후라고 이제 저를 명명을 하면 사실 이런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이나 뭐 이직처나 정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을 할 때도 이제 저는 그런 배움 덕후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멀어도.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재미와 경험 추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근데 그 재미가 뭐 남들이 재밌게 느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 혼자 재밌는데 이제 그 재미와 경험주의를 판단할 때 제 문장은 이겁니다.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후회할까 안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재미와 경험이 내가 눈 감을 때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갈 때 수치라서 연기학원 막 이런 거 솔직히 연기자도 아닌데 연기학원 가기 쉽진 않습니다. 좀 수치스러워요, 솔직히. 장벽이 있죠. 약간. 장벽이 있습니다. 있어요. 죽을 때 내가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안 해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야 멋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기준은 쪽팔리냐, 뭐 누구한테 수치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죽을 때 내가 후회하나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세우니까 선택할 때 되게 쉽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사명이란 게 있어요. 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남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겨지면서 본투비 나는 막 고민도 너무 많고 잘 어떻게 보면 선택 장애라고 하죠. 선택 장애였지만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 선택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냥 1초 만에 결정 내린 사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댕근님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정답이란 게 이제 인생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댕근님도 본인 삶에서 자기가 맞는 기준을 삼으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응애님이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우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희가 워낙 이제 학창 시절을 대부분이 이제 학업에 몰두해 지내오시고 뭐 맞고 틀리고로 평가를 많이 받게 됐는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20살 이후로는 정답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3천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게 정답인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준을 세우시기 이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느껴지는 게 내가 정말 정답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나?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아. 그 3천만 원도 예를 들면 응애님이 정말 저의 기준에 따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죽을 때 정말 저 드레스를 안 입었으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드레스에 다 써도 됩니다. 솔직히 맞긴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분이 이러겠죠. 드레스는 뭐 한 번뿐이고 뭐 사진이 더 남아. 그럼 사진 뭐 기사님에게 더 많은 돈을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이 기준이 끼어들면 이게 선택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진짜 많은 생각 들겠네요. 그러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정답이 없다라는 댕강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뭔가 좀 생각을 해보니 좀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근데 또 너무 기준 세워야지 이런 부담은 또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각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제 기준이 몇십 년간의 이제 고통 속에서 나온 기준 같기는 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뭐 이렇게 지금 되게 명확하게 제 기준을 얘기했는데 이 기준이 나온 지가
몇 달, 몇 주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하네요. 그러면 뭐 제 나이는 얘기하지 않고 전 0살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고통 속에서 이런 기준을 찾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준을 세우는 게 또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 기준을 세워야 해가 또 너무 또 기준이 되어서 응애님을 또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갑자기 좀 덧붙이고 싶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 기준도 사실 실패해봐야 또 나오기도 해서 맞아요. 사실 뭐 결혼 준비하실 때 뭐 지금으로 아무리 짜내도 저희가 뭐 10년, 20년 뒤를 막 앞서가면서 그거에 맞는 트렌드함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선택하실 때 그게 당연히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새로운 그렇죠. 맞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또 기준에도 완벽하게 세워야지 또 변하지 않는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댕강님 또 말씀이 맞네요. 계속 왜냐면 변하다 보니까 맞아. 왜냐면 사람이 안 변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어떨 때는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그 기준에 맞게끔 선택을 하다가 또 그 기준이 바뀌면 또 그 기준에 맞게끔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매번 그냥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을 내리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들어본 경험도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민을 할 때 나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래도 선택지를 한 2개, 3개 정도 추려서 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거나 아니면 정말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얘기할 때 조금 기준이 선명해질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예시 들어주신 게 뭐 지금 이직 준비하시는 곳이 집에서 멀어지는 곳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연봉을 이제 올려주는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연봉을 낮춰서 가까운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사실 또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뭐 결혼한 사람들 찾아가서 뭐 신혼에 돈이 많은지 드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게 더 낫겠냐라고 맞아요.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차 뭐 필터링은 본인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 하되 뭐 2, 3차 필터링 할 때는 또 그걸 먼저 해보신 근데 딱 뭐랄까 한 발자국 앞서가신 선배님한테 듣는 조언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긴 해요. 예를 들면 10발자국 뭐 100발자국 앞서가신 선배님한테 물으면 또 그분도 희미해져 솔직히. 그리고 너무 다른 세계에 계셔. 이미 다른 세계죠. 산 위에 계셔. 적절한 사람을 찾는 적절한 그냥 앞에 계신 한 분한테 발자국만. 그냥 똑똑똑 계신가요? 좀 약간 이런 분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또 우리 댕강님의 조언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준 이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기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충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근데 기준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나의 선호인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더 쉽게 얘기해봅시다 우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을 한번 좀 말씀드려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댕강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 가슴이 설레는 일 되게 추상적인 것 같긴 한데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로 정의하고 나니까 물론 저도 제 나이를 밝히긴 싫지만 0살 아니세요? 0살인데요. 귀여워. 네, 저는 아직까지 아이돌 덕질하는 게 설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덕질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설레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사소하지만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고. 사소하지 않습니다. 덕후가 얼마나 위대한데 이분. 그거 되게 에너지 많이 쓰여요. 네, 근데 전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덕질을 했거든요. 0살이시라면서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몇 살부터. 약간 제 삶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거에 설레는구나라는 게 명료해지니까 그게 좀 제가 계속 추구하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저도 댕강님과 비슷하게 아이돌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아하는 아이돌 있습니다. 뭐 지금은 밝히지 않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아이돌을 좋아할까 생각해봤을 때는 아이돌이 어떤 위인책에 나오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때가 많아요. 어떨 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요.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 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 없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연습하시고 24시간 내내 대중 앞에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일지 보이는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열심, 노력 그리고 그 과정, 그 노력이 또 대중을 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대중을 설득하고 싶고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마음 한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위인입니다. 저에겐 아이돌이 우상 그 자체입니다. 진짜 아이돌이네요. 네, 진짜 아이돌인 거죠. 똑같은 대상인데 참 다르게 느끼네요. 이게 진짜 사람마다 질과 진짜 아이돌 이렇게. 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뭐 댕강님은 또 다르셨나 보네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 설레요 그냥. 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도파민이 나오고 야. 마음이 그치. 뛰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뭐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즐거운 그쵸. 게 확실한데. 어. 그래서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댕강님 혹시 뭐 또 다른 좋아하는 거 없으실까? 왜냐하면 여기서 또 마무리하면 약간 아이돌 그냥 덕후로만 그러게요, 이제 댕강님이 저희가. 프레임이 되니까 저는 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하는 지금 4년째 하는 취미가 있어요. 필라테스인데 야. 그 이유가 제 몸에 집중하는 순간이 전 좋더라고요. 아마 지금 응애님도 되게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고민 진짜 많고 좀 사실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눌러주는 게 운동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제 몸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사라지니까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건강한 루틴을 준다는 걸 알고는 나는 주 2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좀 이런 기준 아닌 기준? 기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뭐 혹시 그러면 싫어하는 거나 약간 이런 거는 또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런 기준도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저 갑자기 딱 들으니까 저는 대인관계 형성할 때 딱 기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 수많은 갈등들을 살펴보니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조금 뭐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속을 알 수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겠어 피하겠어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게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황을 좀 핸들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편해지셨군요. 그거를 알고 난 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데이터가 쌓이시면서 또 본인만의 기준이 쌓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댕실님은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뭐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혹은 뭐 댕실님만의 기준? 기준? 저는 제가 뭘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저것 좀 많이 도전하고 해보는 편이에요. 뭐 댕근님은 제가 뭐 사부작거리는 걸 옆에서 좀 보셨겠지만 저는 음악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요리도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뭐 빵도 만들어 보고 그냥 되게 여기저기 통통 좀 튀어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새로운 도전이 누군가에겐 뭐 부담스럽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겐 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삶이 좀 지루한데 싶으면 이제 좀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 약간 좀 이런 게 저한테 되게 큰 에너지고 또 좋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한데 저도 이제 경험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돈이 쓰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뭐 운동을 한다 해도 돈이 쓰이고 이 시점에서 저의 기준은 나의 경험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런 투자에 되게 열광하는 친구들을 보면 가끔씩은 또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도 해야 되나? 들긴 하는데 지금 그냥 저의 기준과 인생을 이끄는 어떤 재밌는 거는 그냥 나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자서전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그 자서전에 쓰여질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되게 즐기고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향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그 우리 댕강님처럼 똑같은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뭔가 예를 들면 나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냥 돈을 뭐 예를 들면 모은다든지 경험보다는 뭐 다른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도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 성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계속 그냥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우리 응원단 전체적으로 좀 생각보다 우리가 기준이 좀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쑥쑥 크고 있네요. 그러게요. 다들 저를 포함해서 두 분 다 스스로랑 좀 친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친하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조금씩 알아간다? 근데 그 알아가는 게 원래 있는 걸 알아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 관종이네? 인정이요? 나 관종이네? 이런 걸 예를 들어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말을 해보자면 저는 되게 제가 조용한 편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조용하긴 해요. 정말요?
네. 그쵸. 그렇군요. 관종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게 그냥 차분한 느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 안에는 생각보다 저를 표현하고 싶고 저 정확히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각보다 내가 되게 강하구나. 근데 전 몰랐어요, 이거를. 뭐 영살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몰랐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우리 응원단이 팟캐스트도 이제 시작을 하고 여러 응애님들과 교류하면서 또 알게 된 저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이제 나랑 친해지는 게 나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는 거? 혹은 내가 이전에는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와우 포인트가 늘어나는 게 나랑 친해지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TCI 검사라고 기질 성격 검사라는 거를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를 알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수많은 경험들을 한 번에 인사이트로 응축시켜서 알게 됐던 경험이 그 검사를 해볼 때였었거든요. 저는 제가 도전을 좋아하니까 늘상 새로운 걸 좋아하고 뭔가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자극 추구는 중간 정도고 제가 위험 회피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좀 많이 이해가 됐던 게 저는 생각보다 새로운 거를 하는 게 막 즐겁진 않아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고 한 개를 계속 파는 게 되게 즐거웠는데 그러면서 저를 좀 입체적으로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검사지나 뭔가 객관적인 표현들이 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진짜 그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댕강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정말 나와 친해지는 작업들이 계속되면 또 자기만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준, 선호, 뭐 취향,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생기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또 응애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게 사실 아까 좀 말한 것처럼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그때 시점에서는 편한 그냥 선택을 조금 빠르게 내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나는 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를 좀 아셔야 될 것 같다고도 느껴지는 게 저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수록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그냥 충분히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분명 그런 원하는 대로 하면 상처를 받긴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내면을 알아가고 우리가 친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좀 불가피하다는 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또 상처를 다 나름대로 겪으면서 또 우리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거다 보니까 그 기준을 찾는 과정이 순탄치만 해도 아닐 거라는 말을 또 같이 좀 덧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들의 기준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으니까요. 변명의 여지를 좀 줄여주는 것 같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해라고 해서 하면 변명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네가 그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 거기 다 써가지고 다 망했잖아. 후회가 남는 것 같아. 후회가 더 커진 것 같아. 당연히 뭐 내가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겠죠. 근데 변명할 때가 좀 적긴 하죠. 왜냐면 나를 막 계속 자책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내가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 좀 넘어가지. 넘기자. 이렇게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오히려 조금 의도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선택을 더 해보는 작업들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이직이나 결혼과 같은 대소사를 맞닥뜨린 이 시점이 정말로 그 훈련을 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노은혜님한테 드리고 싶네요.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훈련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또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응애님의 타이틀을 한번 다시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응애님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본인은 또 너무 막 고민이 많고 남들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본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신중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소사는 확실히 맞으니까 그 맞아요.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100가지 시나리오를 써내는 그 작업 자체는 넌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기준에 맞게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에도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나는 그냥 신중한 편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준까지 잡아지면 신중 플러스 기준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베스트네, 사람이겠네. 베스트. 그런 식으로 본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유 산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그냥 관심사가 많은 사람이야. 모든 걸 도전하는 사람 이렇게 타이틀이 지으니까 훨씬 더 이제 날라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응애님도 본인은 이제 신중하지만서도 이제는 더 기준도 더 잘 잡아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정의를 다시 내려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모든 디테일 신경 쓰는 게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응애님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진짜 말씀 주신 대로 탐색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계속 살펴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랑은 잘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갈 하나의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애님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결정하려면 응애님이랑 더 친해지셔야 되고요. 응애님 뭐 남들이랑 일단 비교 잠깐 멈추고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혹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그 시간을 한번 충분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저희의 약간 공통적인 이야기 같네요. 오늘. 결국 맞아요. 하나로 모아졌네요. 그런 것 같아서 저희 뭐 이 말 또한 근데 또 절대적으로 너무 받아들이시진 마시고 맞아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혹시라도 응애님을 정말 찾으셨다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저희도 좀 궁금해요. 저희도 정말. 궁금해요. 응애님이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 쓰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직처를 어디로 가셨을지. 거리를 선택하셨을지 연봉을 결정하셨을지 그 기준이 또 저희한테도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서간 선배로서 또 한번 발자국을 내딛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응애님 사연 보내주신 응애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응애마을의 구호를 외치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